네, 안녕하세요. 마음대로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리뷰하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도대체 어떤 장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중증 자폐 학생을 1년 동안 케어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영우가 드라마에서 보여준 느낌이 1년 동안 자폐 학생을 케어하면서 받았던 느낌이랑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박은빈에 대한 연기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제작진들이 정말 많은 분석을 하고 드라마를 만들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심리학이나 정신병리를 전공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자폐에 대해서 이렇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탄을 하면서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는 소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천재적인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이 서번트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특정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자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 중에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고시도 패스한 수재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강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뛰어난 암기력으로 관심 분야의 모든 것을 외워버립니다. 우영우가 고래에 대해서 거의 위키피디아급으로 알고 있고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암기하는 능력 등은 이 서번트 증후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존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스티븐 윌트셔라는 영국 화가인데 한 번만 풍경을 보면 그것을 다시 안 보고 상세하게 그려내는 화가로 되게 유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 사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지각,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보통 서번트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보상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뇌에 어떠한 기능이 결핍되면 우리 뇌는 그 대신 다른 능력을 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대신에 능력들이 한쪽으로 몰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미묘한 냄새를 구별한다든지 색감에 엄청 민감해서 색의 조합을 잘 골라서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런 감각들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자폐들이 서번트 같이 엄청난 능력을 지니느냐? 그것은 또 아니고요. 사실 서번트 증후군급의 능력을 보이는 자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DSM-5의 진단에 의하면 자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드라마 속의 우영우의 시선 처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 아이 컨택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일단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자폐 스펙트럼이 아이 컨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 번에 수많은 정보들이 뇌로 쏟아지기 때문에 눈을 쳐다보는 것을 중요한 단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컨택도 안 되고 사회적 맥락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제한적이면서 반복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에 꽂히면은 끝을 보는 성향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가 일상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김밥을 먹고 항상 정리된 상태를 추구해야 본인이 안정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헤드폰을 끼는 모습 등으로도 자폐의 특징들을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반향어입니다. 반향어는 상대가 한 질문이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보다 그대로 따라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밥 줄까? 이런 질문에 밥 줘 아니면은 밥 주세요가 아니라 밥 줄까?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반향어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도 너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펭수편에 나온 자폐 스펙트럼 장애 캐릭터와 우영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지닌 자폐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진단명이 자폐 스펙트럼인 이유가 보이는 양상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된 것입니다. 드라마의 첫 화를 보시면 어린 우영우가 말을 처음으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때까지도 우영우가 자폐가 아니라 약간 발달이 느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태아 검사로 자폐의 유무를 밝혀낼 수는 없다 보니까 내 아이가 자폐인지 아닌지는 태어나고 나서 인지적 수준이 발달할 때까지
모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영우가 태어났을 때와는 다르게 산모들이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폐와 연관 있는 검사 중 하나가 취약 X증후군인데, 이 취약 X증후군은 유전자의 특정 DNA에 염기 서열이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남자에게서는 4,000명에서 9,000명당 1명꼴로, 여자에게서는 6,000명에서 8,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정신진체 환자에서 남자의 경우에는 5.9%, 여자 중에서는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지체 환자 중에서 남자가 더 많은 이유는 X염색체가 하나다 보니까 여자에 비해서 취약하기 때문이고요. 이 취약 X증후군을 가진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한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 태아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취약 X증후군을 가져도 아이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폐아인지 아닌지는 직접 키워봐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출산을 유전자 박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조합이 나오게 될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인데, 그런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출산하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폐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를 설명하는 합리적인 추론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폐 진단 체계가 발달해서 그전에는 데이터상에 잡히지 않던 자폐들이 통계치로 잡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현대사회의 잘못된 식습관, 환경 호르몬 등에 의해서 과거보다 더욱더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산모의 장 건강이 너무 좋지 않거나 아버지 쪽의 정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자폐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현대인들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서 면역 체계가 이상한 것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설명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폐를 정말 몰랐었을 때는 자폐의 원인을 어머니의 육아 방식으로 많이 돌렸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제 브루노 베텔하임이라는 심리학자가 자폐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냉장고 엄마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이 냉장고 엄마란 것은 엄마가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에게 냉장고처럼 이렇게 쌀쌀맞게 굴고 애정을 잘 주지 않으면 자폐가 생긴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자폐아 부모들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었고, 현재 베텔하임의 이론은 완전히 폐기된 상태입니다. 사실 양육적인 측면이 자폐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이제 영에 수렴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한쪽이 자폐증을 가지면 다른 한쪽도 90% 정도의 자폐증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영우를 키운 아버지를 보아도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양육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단점이 너무 커지면은 자기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병원에서 진단되는 장애는 아니겠지만 모두가 자기만의 장애는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장애인들도 나와 비슷한 그냥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나의 인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영우 드라마가 장애인의 어떤 편견에 대한 해소라든지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마음대로였고요.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